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스페셜 인터뷰 시간입니다. 시민이 시장이다. 시민이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바쁜 행정을 펼치고 계신 분이죠. 은수미 성남시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YBC 뉴스 권희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느새 이제 2019년도 상반기를 맞춰가는데 벌써 성남시를 이끌어 가신 지 책임지신 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시정 운영 방향과 성과를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업그레이드 성남 언덕이 되는 시정. 그래서 제가 업글 성남 언덕 시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해 방향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남이 이제 글로벌 도시로 뻗어나가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거의 50년이 다 돼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업그레이드도 돼야 되고, 그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그 성장통을 앓고 있는 도시이기도 해서 청년이나 아동이나 어르신들 같은 분들께는 특별히 언덕이 되고 뒷배가 되어드리는 그런 시정을 하겠노라, 이런 약속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선 가장 먼저 꼽는 게 아동수당을, 그것도 지역 화폐로, 그래서 아동도 좋고 학부모님도 좋고 그 다음에 상인들 분들도 굉장히 좋은 일석삼조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1,000억 정도가 지금 지역화폐로 돌아다니고 그 중에 한 600억 정도는 이제 아동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기여를 했다. 처음에 도입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호응도 좋았고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돈 가져오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 행정이나 시 재원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정수장이 2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돗물, 시민들께서 드시는 수돗물이 나오는 곳인데 그 중에 한 곳에 고도정수 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안 되어 있어서 냄새가 좀 나는, 물맛이 약간 안 좋은, 그것을 거의 한 10년 넘게 그래서 고도정수 처리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돈이 안 된 거, 국비가 번번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돼가지고 이제 기공식을 못한 거죠. 그게 2006년에 처음 기한됐다고 하니까 거의 14, 15년 된, 그걸 제가 145억 가져와서 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공식을 했거든요. 그렇게 좀 돈을 가져와서 국비, 그러니까 중앙정부를 충분히 설득해서 돈을 가져와서 그것을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인프라 사업 들을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로 굉장히 잘했고요. 근데 세 번째로 저희들이 또 성과로 꼽는 게 저희가 아무래도 기업이나 산업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여기가 경제 허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살려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과거에 이제 되어 있었던 규제여서 낡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푼 규제는 저희가 대통령께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내리시는 공항이 성남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관제공역이라고 그러는데 성남시 전체가 이렇게 다른 비행기가 뜨는 거가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침 여기가 성남이 AI 허브이고 디지털 허브이다 보니 드론 기업이 한 56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드론 기업들이 자기 시험 비행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다들 화성, 평택, 신가 이쪽으로 가서 한다고 성남에 들어온 그런 테스트베드, 프리존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희가 한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공군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다음 국방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가지고 드론 프리존을 3곳을 열었습니다. 반경 1km, 높이 150m. 드론 존을 열었고요. 시청, 그다음에 양지공원, 그다음 코이카 쪽을 드론 존을 열어가지고 지금 시험 비행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규제를 좀 풀어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 이런 것도 좀 꼼꼼히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도로라든가
혹은 이번에 이제 저희가 재개발을, 원도심은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세계단지가 1순위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요건 꼭 자랑하고 싶은데, 보통 재개발을 하면 사시던 분들이 많이 재정착을 못해요. 그래서 재개발하면 재정착률이 10% 정도인데, 저희는 그것을 한 50% 정도까지 올리기 위해서 순환 이주단지 개발 정책을 써요. 그래서 신청을 받고, 물론 이제 저소득층, 이전을 하셔야 되는 분들 중에서 저소득층이나 세입자분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거기를 옮겨드리는 거예요. 값싼 임대료를 가지고. 그래서 다시 집이 지어지면 다시 오는, 이게 뭐 전국적으로 전무후무하게 많은 8,000세대 정도가 지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이주단지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를 재개발할 뿐만 아니라 이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돈이나 행정뿐만 아니라 정성과 마음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남에 오래 사셨던 분들일수록 좀 혜택을, 그래 얘가 내 고향이고 내 마음의 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 자랑 해봤습니다. 네, 정말 경제와 복지 다방면으로 애쓰시는 시장님 모습이 네.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또 시민의 직접 참여에 초점을 둔 시장님의 소통 방법 또한 네.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2단계 소통 2.0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시민 간의 소통은 많이 열렸어요. 저희도 시민청원제 하고, 청와대에도 국민청원제 하고, 그리고 저희가 민원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은 시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민원이 1위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이제 이 시민 간의 소통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적절하게 해결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또한 그러한 정책에 그 직접 민원을 내셨던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런 것까지는 됩니다. 근데 지금 더 가야 되는 건 시민과 시민 간의 의견이 굉장히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은 공공청년 주택이 지어지면 좋아요. 그래서 막 이제 동의를 하세요. 그런데 또 집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주택이 옆에 들어오면 내 땅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나고, 예를 들어서 알바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이 좋을 수 있는데,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해 충돌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그것이 최근 성남에서 굉장히 격렬해요. 그래서 이게 자칫 혐오로까지 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까봐 걱정하시는 건 당연한데, 예를 들어 집값이 떨어진다? 근데 그것이 누구를 혐오한다거나, 뭐 난민이라고 표현을 하시거나, 우범자라고 표현을 하시거나 하는, 그건 이제 혐오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시민의 힘, 그리고 이런 조정과 조율이 되면 거기에 권한을 부여해드리는 거죠. 예산이라든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이래서 공공의 그동안의 권한을 좀 줄여나가는 작업. 이렇게 이것을 저는 소통 2.0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민주주의 2.0, 소통 2.0을 해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간 토론회 같은 걸 해주셔요. 그러면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약 야간 토론회 같은 걸 직접 하시면 거기에 시장이 참여해서 뭐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성과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 나올 것 같은데요. 또 이것도 자랑인데, 제가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더니 그 태평동 쪽에 있는 이제 곳에서 야간 토론을 하셨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거기가 예전에 밀리언 공원이라고 지금 잠정적으로 불려지고 이름은 시민들께서 바꾸시겠다고 했는데, 그 밀리언 공원이라는 곳이 개 도축장이 있었던 곳이에요.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이제 다 사라지고 나서 저희도 여기를 이제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했더니 시민들께서 그럼 우리가 바라는 공원을 만들겠노라고 야간 토론을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설계를 해보십시오. 우리도 설계를 했지만 거기도 주민 시민들도 직접 설계를 하고,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그 모양이나 이런 걸 좀 결정하는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이러니 요걸 좀 완화해서 지하주차장을 넣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해보고, 만약 시장님이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상주차장 아쉽지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정말 시도를 해봤는데 답변이 매우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지하주차장,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설계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공원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이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는 그런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 번씩 이제 시민들 마음을 모아서 야간 토론을 하고 나면 서로 좀 양해하고 양보하고 하는 일들을 사실은 조정하거든요. 우리가 함께 살려면 서로의 재산권이라든가 서로의 불편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한 양보해야 되는구나. 이러면 이제 조율과 중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좀 성과도 있어서 그런 성과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서로 쌓아나가면 결국 시민이 정말 시정에 말 그대로 진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생기고 서로 협력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게 프랑스나 독일이나 캐나다 같은 선진국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조정과 조율을 주로 이제 시가 하죠. 공공이 해요. 제3의 그런 경험이나 제3의 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면 그 마을의 일을 조정할 수 있는 신망받는 집단, 신뢰받는 조직, 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소통과 시장님의 노력에 힘입어서 또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도 애를 쓰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전략이 궁금합니다. 정말 특례시 지정은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려요. 물론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아마 서명이 한 75만 명 정도가 서명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직 시민들을 위해서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성남 시민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한 2,700여 명이 돼요. 그리고 공무직까지 합치면 이제 3,400명 정도가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희들이 50만 이상의 도시에 불과해서 사실은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성남 시민들뿐만 아니라 성남에 관한 왔다 갔다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특례시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SKT 의뢰를 해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성남은 하루에 25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중에 2시간 이상 성남에 지체하시는, 머무르시는 인구만 해도 150만이 되는, 그러니까 인구는 한 96만인데 사실은 이동은 150만에서 250만 사이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성남에서 일을 보시거나 뭔가 환승을 하시거나 뭔가 편의를 제공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150만에서 250만 사이를 가정하고 행정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용인 같은 경우는 100만이 넘어요.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미 특례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근데 그 용인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여권을 발급해 드리는 게 한 5만 8천 건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한 11만 4천 건 정도 발급을 해요. 성남이 서비스가 좀 빠르대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구나 해서 자부심도 느껴지긴 했지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행정 서비스에서 이제는 거의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정 규모가 1위인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 자립도 2위, 자주도 4위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재정적으로 튼튼한 도시인데 이 재정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권한이 저희들한테 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돈 가져오는 데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재정으로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만 저희가 2,400억 부채를 내겠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일몰제 때문에 공원 부지를 사들여야 되는데 저희들 재정 부담이 굉장히 큰 게 성남이 이제 핫한 도시다 보니까 지난 3, 4년간 땅값이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지 매입을 하려니까 예전에 1,000억으로 매입했던 거 2,000억이 돼버리고 막 이런 거죠. 이런 재정적 어려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판교부터 하이테크밸리까지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돼. 그걸 지원하는데 기초지자체, 그러니까 50만 이상의 행정 인프라에 딱 묶여있는 기초지자체가 그런 발돋움을 하기가 어려워서 정말 성남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성남시가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30년 전의 기준인 인구 기준 말고 이제 디지털 시대, 이동의 시대, 근데 AI 성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에 맞게 인구 플러스 행정 수요 여기까지를 고려한 그러한 특례시 제도가 만들어지길 바라고요. 인구가 많아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동을 하시는 성남과 관련해서 사업도 하고 교육도 받고 살기도 하시고 이런 분들께 그다음 병원도 오시고 이런 분들께 저희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저는 성남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성남에 거주하시는 분만을 위해서 성남시의 서비스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모든 시가 그렇기도 하고요. 이동의 시대, 그다음에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기준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시민들께서도 그걸 이제 알고 계세요. 아니 용인은 특례인데 왜 우리는 아니지?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응원 기 받아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행안부 장관님도 제가 직접 만나 뵙기도 했고요. 국회의원님들도 다 만나 뵙더니 한 9월경에 법안 논의가 될 것 같다고 해요. 지금 국회가 좀 멈춰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국회의원들과 이제 이거 동의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이 계세요. 더 손을 잡고 입법 논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이 이제 저희 입장이고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함께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례시 지정을 통해서 성남 시민뿐만 아니라 성남을 방문하는 모든 인구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또 이제 주제를 한번 바꿔서 미세먼지와 폭염 문제 등을 해결해서 에코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이렇게 맞이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일까요? 전 우선 이게 아이들하고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요. 미세먼지 최대 피해자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쾌적한 도시를 만들까 이게 이제 고민이어서 정부가 하는 정책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 이제 노후차, 노후 경유차 빨리빨리 폐차시키고 빨리빨리 이제 바꾸시도록 지원을 하는 서비스를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장에 이제 폭염이나 미세먼지가 날 때 물을 뿌리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물이 많은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 살수차를 저희들이 대폭 증가시켰는데 원도심은 약간의 특징이 있어요. 살수차가 큰 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작은 차들을 가지고 하여튼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많이 바라시는 게 실내 체육관,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실내 체육관을 급식실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여서 저희가 민선 7기 동안 전체 모든 학교가 지금 실내 체육관과 급식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실내 체육관에서도 놀 수 있고 이것이 시민들한테 또 개방이 되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좀 피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드리기 위해서 지금 초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을 적극적으로 건립하는 문제를 교육지원청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요것도 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실 가장 관심을 가지고 녹지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원도심에 살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원도심과 신도심이 녹지차가 있습니다. 근린 녹지 차가 있는데 그게 제 기억으로는 대한민국 1인당 녹지 평균이 8제곱미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당이 한 14제곱미터가 돼요.
분당 이제 계획도시로서 녹지를 좀 적절히 만들어 왔는데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원도심이 한 3, 4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평균은 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온도차가 나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신도심보다 3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39도일 때 제가 39도를 느끼고 있을 때 36도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그게 이제 녹지 차여서 지금 녹지를 어떻게 하면 확보를 하는가. 그래서 공원 일몰제 때문에 혹시 공원이 없어질까 봐 최대 저희가 3,358억을 투입해서 지금 녹지를 매입하는 문제. 그 다음에 원도심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짜투리탕 혹은 여기 뭐 2층, 3층 일반 사람들이 사실 거기도 협약을 맺어서 그 위를 어떻게 녹지로 만들까. 그래서 새롭게 발굴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140헥타르를 넘게 저희들이 이제 공원, 그러니까 녹지를 충족시킬 때 그 중에 41헥타르 정도는 이런 짜투리 땅. 어떻게든 섬세히 녹지를 만들려고 지금 전문가들하고도 협의 중이고요. 최대한 없는 공간조차도 녹지화하는, 그러면 이 녹지가 미세먼지도 먹고 그 다음에 폭염 대책도 돼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지고 어르신들은 또 소일거리 일자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건 이제 조경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제가 이제 녹지 만들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여서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지금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고 있고, 저희 성남시에서는 양지동, 양진말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특히 마을 분들이 녹지 만들기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그 사례들도 좀 전파를 하고, 그래서 시민들하고 함께 저희들이 어떻게든 땅을 제공하고 그에 필요한 이 예산이나 이런 지원을 하면 시민들께서 녹지를 만들어 나가는, 요걸 좀 함께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추진 계획이 4년간 미세먼지 먹는 148헥타르 도시습 조사라고 말씀해 주신 거 맞으시죠? 그래서 여기에 2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이미 싶습니다. 이제 설계는 거의 끝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집행을 우선 하는 것은 공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동의를 지금 이제 예산 올라가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공원 일몰지에 대한 대응으로 공원은 매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지키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공원을 확장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기 수변공원이나 이렇게 저수지, 대왕 저수지나 혹은 지금 신구대 식물원 같은 데가 있어요.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가지고 대규모 저수지나 녹지를 조성하는 것. 그 다음에 탄천이나 이런 것을 더 확대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이 짜투리 공간을 마을 시민들하고 함께 공간을 녹지로 바꾸는 것. 그래서 앞에 것들은 거의 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산을 태우거나 집행을 시작하고 있고, 맨 마지막 나머지 41헥타르 짜투리 공간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이게 41헥타르면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되냐면 12만 평 정도가 되니까 엄청나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공간이 성남시에서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렸고, 그 중에서 즉각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빈 공터라든가 무슨 빈집, 뭐 위층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거부터 지금 시작하려고 그원 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한 게, 이렇게 성남시만의 노력으로는 미세먼지나 폭염이 안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지자체 장분들께 제안을 드렸더니 연대선언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왜 그걸 하게 됐냐면, 저희가 차량 이동을 봤거든요. 성남시가 하루에 차량 이동이 100만 대쯤 돼요. 근데 그 중에 35%는 성남시 등용 차량이고요. 65%가 외부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든가 나가든가.
그러니 성남시 등록 차량만 가지고 노후 경유차, 폐차에 뭐 속도 조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인근 시에서 가장 많이 오거든요. 물론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오지만 그래서 그 인근 시의 지자체장님들께 다 이제 메시지를 보내서 함께합시다. 그래서 속도 조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속도를 70에서 60으로, 60에서 50으로 이렇게 다운시키는 것마다 미세먼지가 줄어요. 근데 이것을 성남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전역으로 좀 확대를 하고 싶어서 연대에서 하자. 그리고 각각이 또 잘하는 게 있잖아요. 정보 교류를 하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하남과 성남 경계, 뭐 강주하고 성남 경계, 저희 남한 선생님 그렇거든요. 혹은 용인과 성남 경계 이런 데는 같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함께 하자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마침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셔서 연대 선언을 한 것도 저희들이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나 폭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를 보여드리는 사안이고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